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4년생이고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62. 옛날로 하면은 63인 거죠. 지금은 퇴직하신 상태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재무 쪽 일을 아. 했습니다. 경력은 이제 처음에는 대기업, 그 다음에는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죠. 퇴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직장 생활 퇴직한 거는 이제 작년 7월 30 아. 말일까지 했는데 1년 정도 다니기 전에는 개인 사업 한다고 한 3년 헛짓거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재무 쪽 일을 하면서 저는 계산하고 제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2019년도 8월쯤서부터 준비를 해서 당구장을 했는데 전혀 생소한, 그러면서 사실 준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구장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내가 해결을 하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당구장 문화를 많이 바꿨죠. 그리고 이제 또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서 좀 재밌게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제 엄청난 변수가 이제 찾아오게 됐죠. 당구장은 한번 오픈을 해놓으면은 적자는 안 난다는 사업이 당구장 사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제일 큰 고정비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속도로 커져버리면서 영업 제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그리고 이제 탁구장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내 체육 시설이 영업 중지였었죠. 48일 동안. 그러면서 뭐 지원금을 주긴 줬는데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뭐 이거는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었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몇 년도에 정리하신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 2023년 3년 말쯤에 정리를 했죠.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직장에 네. 재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다시 네. 재취업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은 솔직히 어땠나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또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그쵸.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생활비를 주고 나면은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기간에 또 적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사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신 건가요? 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표현은 안 해도 제가 재무다 보니까 알잖아요. 고정비라는 게 네, 있는데 내가 빠져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야 뭐 그 회사도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덜 힘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해서 7월 말일날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사실상 퇴직금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다. 그렇죠. 퇴직금은 뭐 퇴직하실 때 이제 그렇게 사표를 내시고 7월 말에 나오실 때 혹시 감정은 어떠셨어요? 걱정이 많았죠. 100살까지는 못 살더라도 최소한 뭐 80까지 산다고 해도 20년은 네, 더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한 5년, 10년은 해야 되는데 네. 연금 받고 뭐 이러더라도 이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 문제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컸죠.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드나요? 그럴 때는 보통?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이제 조급함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너무 조급함으로 또 시작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수업료를 한번 많이 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초기 투자금 대비해 몇 정도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한 2억 정도 수업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정리하시면서도 거의 너무 힘들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 선배들이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50세가 넘어가면은 큰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지 마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기가 너무 네. 쉽지 않다. 그거를 후배들한테도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그거를 겪어버린 거죠. 50대 후반에. 맞는 말이던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막막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아직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책임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집에 이제 가장이면 뗄 수 없는 걸까요?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이 뭐 지금 30대 되고 장성을 했잖아요. 네네. 직장 생활하고. 근데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애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 부모로서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걱정이 있죠. 그러면 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나요, 그런 게?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일부 덜어지는 거죠. 둘이 다 그러면 50%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책임감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 그게 이제 사실 동력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경제적인 거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꾸준히 계속 넣으셨었나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끝까지 넣었죠. 그 예상 수령액이 혹시 60세까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70만 원 정도? 그럼 개시까지는 한 1, 2년 남았나요? 2년 남았죠. 이제 조기 수령이라는 선택지도 있을 텐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제 재무 쪽에 있다 보니까 1년 하면 6%까지거든요. 2년이면 15%.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1년 남았을 때 조기 수령하는 게 최고다. 물가 상승하고 뭐 이 요인을 따져서 1년 정도 남았을 때 조기 수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네. 수령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네. 혹시 요즘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세요? 생활비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와서 하고 유류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유류비가 제일 큰 것 같고 보통 한 100만 원 저 혼자만이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실 때랑 지금 비교해서 많이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개인 어떤- 필수품이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옷이죠. 옷.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정장을 수트를 입었으니까 참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 사라고. 요즘은 그런 거는 거의 안 하죠. 기존에 있던 옷을 거의 입죠. 가족들한테도 이제 주는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거에 은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유, 아 그래요? 이 사업 정리하고서는 못 보냈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입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퇴직을 하고 이제 실업급여. 이제 그게 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당구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1인 사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오.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돼서 실업급여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8개월 240일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죠. 그게 도움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노후엔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좀 준비해 두신 게 좀 있으셨나요? 준비를 못했죠. 계획은 했었는데 그러면 노후 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후 준비로 모아두거나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그때 그 사업하실 때 다 쓰셨던 건가요? 그렇죠. 아, 사실 그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업무 자체가 재무 쪽이다 보니까 정년이 61세니까 61세까지 정년하면은 그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돼서 물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애들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해서 둘이 생활하는 데는 한 달에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쫙 다 잡아놨었죠. 플랜을. 네. 그때까지만 해도 80 정도 되면은 네네네네.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20년 정도의 계획을 사실 세웠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정도 되면은 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은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 먹고 정도 살수 되면 먹고 있겠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다 짜놓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조울증,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이제 잘 안 마시고 하니까 못 마시니까 의사가 심지어는 좀 담배를 피면서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하냐고. 의사가. 의사가 웃으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담배 펴서 잘못되는 확률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잘못될 확률이 높다. 좀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제 그 집이 몇 층이냐 그랬더니 14층이다 그랬더니 1층에 어디 가서 사시라고 자기를
컨트롤을 못할 그럴 상황이 이제 돌발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또 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지방의 시골에 1층 가택 같은 데를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생활할 때도 있고 또 안정되면 또 이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러 제가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강한 게 잠을 못 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굉장히 크죠. 네네.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게 이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약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잠을 청해도 하루에 3시간 정신없고 막 졸리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피곤하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죠. 아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네. 계속 그래요? 은퇴하신 이후에 가장 뭔가 속상했던 순간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면증 그런 게 지금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내가 이 정도의 의지가 없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제일 스트레스죠, 아직은. 이제 요즘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부러운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선배들 직장 생활하는 게 제일 부러워요. 사업하는 거는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직장 생활하는 게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이 있을까? 네. 그런 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어제도 친구한테 갔다 저는 뭐 지는 뭐 나름 임원이라고 하루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부럽다. 영상을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퇴직을 앞두거나 이제 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감히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조금 책임감을 내려놔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정년이 돼서 정년퇴직하고 이제 뭐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연금을 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전혀 걱정이 없겠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조금 수업료를 좀 내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좀 더 찾아보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분당 사는 오기석이고요. 현재 나이는 72세입니다. 되게 정정해 보이시는데 퇴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건설업계에서 근무했어요. 몇 년 정도? 건설업계에서 한 25년? 오래 근무하셨구나. 그럼 아까 이제 건설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직 당시에 급여는 좀 어떤 편이었어요? 건설회사는 끝날 때쯤 뭐 연봉 한 8천? 퇴직하실 때는 나이가 62세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뭐 정년이로 나왔어요. 그래도 정년이면 회사에서 이렇게 안내가 떨어져. 나이 되면은 나가는 줄 알죠. 그럼 그때 이제 퇴직을 하게 됐다 네. 생각했을 때 그때 심정은 좀 어떠신 편이셨어요? 홀가분을 하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을. 왜 뭐, 불안한? 뭐 아직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가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아하. 건설회사에서 제가 기술직이 아니고 네. 관리직이다 보니까 분양 업무 했었거든요. 분양소장. 그때는 좋았던 시절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노후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된 편이었어요? 나름대로는 해놨었는데 결국 건설회사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에 좀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놨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 나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제 남는 시간이 많을 것 같다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생계에 대한 불안함 생계에 대한 불안함은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문제. 나오실 때는 그래도 경제적인 거는 좀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그때는 그랬었죠. 그때는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화근이 된 거리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에 여유가 없었으면은 빡빡하게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걸 은행에다가 넣어서 그걸 갖다가 노후 설계를 했을 텐데 어떤 그 부동산 투자에서 자본 축적이 좀 돼 있다 보니까 큰 돈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뭐 큰 돈은 아니래도 목돈이 좀 네, 있으셨다. 네. 그걸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세를 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하나 사놨었으니까.
그때 10년 전에 한 1200? 이런 곳도 있었고 주변에 좀 있었는데 이거 갖고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내가 이때껏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뭐 못했던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일을 아직 62세 젊은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사업이 있는데 축적된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 시행 사업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나는 요것만 돈인데 그래도 결과는 좀 어땠어요? 한 5년 고생에다가 뭐 있는 거 다 날라갔지. 그게 아까 그 월세 한 1200 나오는 그 건물을 건물도 날라가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해냈던 거 다 날라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다 없어진 게 5년 전 일이겠죠. 그럼 대략 한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 된다고 봐야지. 돈이 나가려고 드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아는 사람이 와고 뭐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유곡절이 많은. 자기도 모르게 당해요. 한번 빠지면은. 그래서 제가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퇴직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직장에서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분야에 관련된 그걸 나와서 행했을 때하고는 전혀 아니다. 완전 딴 세상이다. 네. 직장 생활과 그렇죠. 회사 있을 때의 그 남 사업하고 이렇게 하던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돈도 벌고 막 하는 거. 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간접적인 도움이겠지만은 돈 버는 모습도 보고 어설픈 그 지식이 확신도 없는 어떤 그 자기가 직접 경험 좀 못하고 간접 경험한 그 잘된 모습만 보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나가더라. 좀 그때 선택이 좀 후회하세요? 뭐 후회 안 들면 뭐 할 거예요. 그 순간의 판단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리고 한번 잘못 이렇게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발을 못 빼겠더라고. 이게 힘든 거네요. 결국 발을 빼는 거. 네. 그럼 이제 2년간의 진짜 우유곡절을 겪으시고 진짜 완전 정리를 하셨을 때 그때 마음이 좀 어땠어요? 왜 이렇게 살 날이 많이 남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비참해지더라고. 네. 우울한 게 있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신병원 다녔지. 진짜요? 네. 생활정신의학과인가? 우선 그 뭐 돈 없어진 거 또 없어진 거지만은 박탈감이랄까? 평생 쌓아왔던 축적된 박탈. 무너진 느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시선, 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좀 떠나더라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실망이 너무 크지. 좀 미안한 얘기면 자식이라든가 처라든가 거기가 더 실망이 크고.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원래 좀 느긋하다고 그래서 견뎌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좀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이 따로 있어요. 살아가야 했던 동력은 사실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유했다고 하는 생각은 사람이라는 게 뭐 결국 짧은 인생에 뭐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유를 했다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그래요. 예, 그런 거.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 합리화 그걸로 버텨냈다고 봐야죠. 그러면 재직하실 때 내 노후 생활을 좀 이렇게 보내고 싶다 하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원래는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학문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었어요. 뭘 더 배우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좀 배우세요? 한문학, 동양 철학 종류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원래는 그 퇴직하고 나서 그냥 세 받아가면서 그 석사 과정을 다시 밟고 그러려고 그랬었는 건데 그 틈에 누가 들어와 버렸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고 홀가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한 달 있으면 좀 불안하다고. 생활 자체가 패턴 자체가 이제 엉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불안해지는데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뭐를 이렇게 찾지 말아달라 이거지.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가지. 인간은 신중하고 싶지. 근데 이 마음이 불안하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음에서 네. 그런 그런데다가 옆에서 뭐 유혹이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퇴직 후에는 내가 보면 한 1년 이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잘 보내는 방법이지 않나 이 생각이.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럼 이제 국민연금은 꾸준히 넣으셨어요? 우리 건설회사는 우리 때만 해도 국민연금 그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액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수령하고 계신 거죠? 네, 수령 뭐 어느 정도? 140년만 나오고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가서 20몇 년 근무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버틴다고 봐야지 사실. 그런데다가 또 사업을 하다 이제 망했으니까 신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업 자체 규모가 크니까 뭐그 차입금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은 계속 연금은 뭐 압류가 안 되니까. 진짜 힘드셨겠는데요? 아 힘들지.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쓰세요? 생활비 지금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들더라고. 그러면 아니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거 말고 개인 혼자 쓰는 거. 그럼 보통 어디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뭐 교통비, 술은 이제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술값이 안 나고. 담배는 이제 뭐 안 피우던 게 이제 뭐 근데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뭐 이런 대화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퇴직 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좀 현명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퇴직 시절에 했던 그 위치를 좀 다운시켜서 거기에 맞는 직종에서 자기 일을 자그마한 일,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 퇴직 후에 그 시간을 갖다가 놀면은 무료하잖아요. 또 일에 내는 즐거움이 좋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요즘 새로 생긴 고민거리 이런 거 있어요? 고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네. 불안해. 자꾸 잊어버리려고. 고민거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또 예. 안 하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그 좋아하던 술은 잘 안 먹어요. 술 마시면 또 그런 생각이 나요. 더 생각이 나.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멀쩡해지려고 애쓰지. 그럼 좀 그런 걸 잊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간에 이제 배웠던 이제 학문, 서예를 하고 거기 이제 몰입하게 되니까 나이 먹으면 TV를 본다는데 TV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 그럼 요즘 뭐 할 때 좀 가장 즐거우신 편이에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도 좀 가장 마음이 좀 편할 때 이럴 때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학문, 서예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뭐 산책하고 그럴 때. 30대로 돌아간다. 어떤 식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싶으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비는 조금 해야 돼. 너무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지 않나, 인생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그렇지. 왜냐면 세월이 되는 게 말 그대로 세월이잖아요. 30대에서부터 뭐 60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젊었을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늙어서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는 저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 근데 미리 나 늙으면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젊었을 때 노후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그날 하루를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자연히 노후 설계가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요즘 뭐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그냥 평범한 거. 평범하다라는 건 좀 어떤 걸까요? 그냥 뭐 나같이 이런 뭐 우여곡절이 없이 늙으면은 애들 손주들하고 항상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또 같이 가족들끼리 뭐 여행도 가고 평범한 삶 있잖아요. 그럼 네. 진짜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부럽지 뭐.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가 해주신다. 퇴직을 앞둔 사람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사회하고 바깥 사회는 좀 많이 틀릴 것이다. 과신하지 말아라. 또 조직 속에서 배운 자기 나름대로 그 축적된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신해서 그거를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은 퇴직 후에는 좀 한 1년 쉬어라.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본인이 느끼지. 뭘 해야 될지. 예. 너무 빨리 시작하면은 그게 탈이 되죠. 대박이 나는 바람에 또 대박 나자마자 잘리고 택시회사에서 그쵸 당장 중단해라 시에서 저기 하니까 그때보다 수입이 훨씬 증가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못 벌죠. 지금은 돈 안 받으니까. 네? 지금 돈 안 받고 일하세요? 지금 무료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빵택시 운영하고 있는 안성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직업이신 건가요?
정확히는 세 번째 직업이에요. 그러면 혹시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여행사에서 한 20년 근무했고요. 네. 또 뭐 여행사 전에 직업은 그러니까 40대 이전의 직업은 따로 있었고요.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전 국민 강제 한 살 내려갔잖아요. 예, 예.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아 재밌어서요. 어떤 게? 십몇 년 전이죠. 여행사 근무할 때 그 일본에 우동 택시를 탔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네, 퇴직하고 나서 이거 대전에서 해도 되겠다. 단순한 기획을 떠나서 이거 제대로 해보려면 제가 택시 기사를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책상에서 기획 나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 이거 제가 3년을 준비한 거예요. 아 그럼 택시 기사로 3년을 또 일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택시로 이제 근무를 하실 면서 이걸 기획을 준비 다 했고, 그것도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날 처음 이걸 한 거예요. 네. 택시로. 네. 법인 택시로. 뭐 나오자마자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대박이 나는 바람에 또 대박 나자마자 잘리고. 그럼 그거는 그냥 이제 나가라고 한 건가요? 택시 회사는? 택시 회사에서 그쵸 당장 중단해라. 시에서 저기 하니까. 막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강력하게 압박을 받으니까 뭐 벌금 500만 원을 때리니 회사 면허가 취소되니 막 나오니까는 이제 회사도 감당 못 하는 거고. 근데 저 입장에서는 좋다고 한 일인데 회사가 어렵게 되니까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이제 알려지기는 회사에 뭐 협의도 없이 했다. 실은 협의 다 되고 금액까지도 함께 머리 굴리면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일까 같이 하고 회사 도움 많이 받아서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 지적재산권 등록이랄지 상표 등록까지 싹 맞춰놨거든요. 다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다 한 거지. 똑똑하시네. 예, 여자가 똑똑하지 남자는 그 머리 안 돌아요. 5월까지는 완전 차갑고 이재명 아저씨가 들어와도 6월까지는 안 돼. 아니 5월까지는 안 돼. 하루에 한 30건 내지 40건 들어오니까 8월까지도 추석 전에 아마 8월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아까 택시 기사로 한 3년 정도 일하셨다 했잖아요. 예, 예. 그때보다 수입이 훨씬 증가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못 벌죠. 지금 돈 안 받으니까. 네? 지금 돈 안 받고 일하세요? 지금 무료잖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까지 요거 이제 시청에서 이제 허가 내주기로, 예. 그런다 해서 넉넉히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약된 손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와이프 차거든요. 와이프 차로 그 택시 뺏기고 나서 싹 설비 옮겨가지고 될 때까지는 무료로. 왜냐면 승용차로는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관두고 이제 무료로 진행하신다는 게. 남들은 의지다 뭐다 먹었는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집사람도 고했고 이제 처음에는 손님들이 막 이제 미안하니까 팁이라도 막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팁 받았어요. 근데 또 뭐 저 인터넷에 막 그 불편하신 분들이 글 올리잖아요. 뭐 편법으로 운영을 하니 뭐니.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런 것도 못 참죠. 또 우리는 또 뒤끝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팁도 안 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은 수입이 0원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도 돈 받지 말자. 지금 광고 돈 안 받는 거예요? 예. 돈 주지 마세요. 나중에 합법화 되면 그때 돈 내세요. 어차피 저는 요건 된다. 허가 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허가 받고 돈 벌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운영하면서 최종 목표는 혹시 어떤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서비스는 택시 되는 거예요. 손님도 행복하게 하고, 손님 행복해야지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사장님들 만나서 또 멋진 손님들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뽀대나잖아요. 돈 된다.
근데 거기서 내가 욕심 부리면 좆된다. 이런 지금 일하시면서 좀 힘들 때는 어떨 때예요? 오해받을 때 이제 그런 게 좀 힘들고, 근데 오해받을 때는 그건 내 잘못이라고 봐요. 왜요? 오해받을 짓을 했으니까 오해받는 거지. 내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럼 어떤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뭐 현행법상 뭐 불법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12시 이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아니죠. 저 한참 때만 해도 12시 이후에 다니는 거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불법인데 이쪽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2시 이후에 통행금지 있던 시절이어도 청주는 통행금지가 아니었거든요. 충북과 제주도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11시 50분에 대전에서 여기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거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12시 넘어서 술 먹어도.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아, 이건 고쳐야 될 상황이다, 고쳐질 상황이다 하면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돼요. 마케팅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 마케팅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매 순간이 마케팅이에요. 택시 타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마케터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마케팅 노릇을 해주니까. 옆방 투어 3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맛있는 빵집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장들하고 전부 친구 먹고, 절대 무리한 부탁하지 말고, 그래도 살아오면서 그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이제 관심 있는 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싹 살아오신 걸 다 활용해서 지금 그렇지. 이게 중국 고소 저것을 중국어판, 한국어판, 그다음에 영어판, 일본어판까지. 그럼 저게 몇 살 때 하신 거죠? 2022년이니까 지금 60 넘고 하신 거네요, 그래도? 네. 저거 작업하면서 어깨가 다 나가버렸어요. 저 다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 다니면서 조사하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집에 오면 모레 출국에, 뭐 다음 주에 출국에, 자다가 잠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 지금 내가 그걸 처음에 몰랐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런 거야. 내 만족 때문에, 남보다 뭐 더 위에.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데. 뭔가 그때 이후로 가치관이 좀 바뀌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냥 재밌는 일 하자, 이제는. 돈에 치우치고, 그거 말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 하자. 행복한 일 하자. 여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한테는 돈 벌어다 돈 갖다 주는 것 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 진짜로. 그거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제 그것만 보고 달려왔던 건데, 사실 그 결과가 못 망가지는 거더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가족과 함께 내가 행복한 거. 그럼 지금 이 빵택시는 혹시 몇 살까지 하실 계획 이런 거 있으세요? 살아있는 동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시간당 3만 원. 근데 그 3만 원이 택시비, 네. 그다음에 가이드비, 네. 뭐 주차료, 네. 통행료 모든 거 포함해 가지고 3만 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차가 고급 차종으로 바뀌고 뭐 기름값이 올라고 해도 그건 꼭 지키고 싶어요. 이동안에 보면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뜨고 나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그걸 싫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다각도로 노력을 해요. 시간당 3만 원, 근데 민원 상관없이 뭐 혼자 오든 둘이 오든 셋이 오든 넷이 오든 똑같은 비용으로 많을수록 가성비 높게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 내에서 광고하는 거. 근데 광고도 그래요. 광고도 광고를 주는 사람들, 광고주죠. 네. 광고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 지금 차량 뒤에서
디지털 광고랄지 그다음에 인쇄물 광고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PPL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거기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그 고객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결국 이거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뭐 과정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어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손님이 행복하고 네. 빵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제가 옆에서 함께 보는 거. 외부적인 목표라면은 세계에서 이런 일을 이 정도의 서비스 차량 서비스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직 못 찾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제가 모티브로 따왔던 일본의 우동 택시가 있는 거고, 제가 여행사 시절에 많이 봐왔던 항공기 1등석 서비스나 비즈니스 좌석의 서비스들, 그 모든 것을 총합해 가지고 가장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 나가는 게 유형의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이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퇴직 이후에 그런 방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조언 이런 건 없을까요? 자기가 가졌던 걸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내가 예전에 했던 일, 내가 예전에 배웠던 일, 그게 그 당시에는 빚을 바르지 못하더라도 그건 내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짬이 생긴 거, 이래서 안 되더라. 그건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을, 그 과거를 보면 자기 잘한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 자기 잘한 것 되짚어 봐야 하는 게 필요 없거든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왕년에 내가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거기서 내 교훈을 찾고 그걸 이제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